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동요 자전거를 테마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동요 자전거. 고흥 출신 목일신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고흥에서는 목일신 기념사업회가 올해로 9년째 목일신 동요제를 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이를 테마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발전거점 관광 활성화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서 하동군 만화마을과 함께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사업을 구성하고 그걸 100%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휴시설 활용 방안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흥군은 이에 따라 2013년 매입한 도양초등학교 폐교 시설을 활용해 목일신 기념관과 자전거 박물관, 카페와 식당, 자전거 호텔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근처 해안도로는 소록도 금산까지 이어지는 명품 하이킹 코스로 이미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크죠. 여기 이렇게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되면은 아마 이 지역도 더 활기를 띨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 버려진 폐교가 그 지역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테마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도내 청년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일자리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1%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17.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내 청년 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8%, 가장 낮은 곳은 고흥군으로 14.5%를 기록했습니다. 도올 김영욱 교수가 어제 여순 사건을 주제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진에 담긴 여순 사건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때 상황을 곱씹게 합니다. 그리고 흘러온 70년의 세월만큼 그 시절을 노래한 선율 속에 애절함이 묻어납니다. 이 노래는 괜찮지.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예술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 노래만이 왜곡하지 않고 그 민중들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준 거예요. 당시 14연대가 주둔했던 곳곳을 돌아볼 때마다 긴박했던 순간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많은 이들이 여순 사건의 흔적들을 공유했어도 사무치는 억울함과 복받치는 서러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고의 그 출발이었다는 의미에서 그 해방 후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의 인식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8년 이후 반란과 항쟁이란 두 단어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폭동과 봉기란 서로다는 의미가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연은 상생과 치유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시대 정신의 인식체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 공방이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여순 사건을 최근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 새롭게 해석했고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도 후손들에게 과제로 남겼습니다.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그리고 고통받는 어딘가에서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가 모두를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미 있는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순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순은 민중의 항쟁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기업 모집이 추진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는 12월 4일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22만 5천 제곱미터 용지에 물류 제조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부지는 농축수산물 푸드존으로 서측 배후단지 6개 구역이며 신청 자격은 물류업종과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제조업종입니다. 항만공사는 동서측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연간 70만 TU 이상의 화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간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남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대마도로 1박 2일 연수를 갔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라지만 일정표를 살펴보면 관광 일정만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시립보육시설 견학 일정마저 방문이 금지된 것도 모르고 잡았다 무산돼 보고서엔 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달랑 실었습니다. 우리 식물 교모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역사 그런 유적지 같은 거 보고 그랬습니다. 이 외유성 연수에 들어간 보조금은 2천만 원.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당시 구의원이 이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직접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그 기여도 때문에 본인 저희 대마도로 가고 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 어린이집 해외 연수도 관광 일색입니다. 선진국 견학이라더니 3박 4일 관광 일정에 어린이집 방문이 한 차례 끼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고 온천욕을 즐기고 뱃놀이를 하는데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놀다 오는 특혜성 연수다 보니 교사들은 빼버리고 원장들끼리만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들 연수라고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죠. 보조금을 준 구청은 원장들이 연수를 독식하거나 외유성 일정에 세금이 낭비되는 걸 알면서도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인솔자의 개념으로 해서 2대8, 3대7 이런 정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우수한 기관이나 시설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최근 2년간 광주 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 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공기는 내내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 춘천은 영하 0.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원주 3.1도, 대구 3.2도, 전주는 5.5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4도, 대전과 전주 14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